안녕하세요, 찬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청약 잔금 대출 규정이 또 변경됐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청약 잔금 대출이 어떤 거냐면 저희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10% 계약금 내고 그 다음 60% 중도금 내고 그 다음 30%를 잔금일에 내게 되는데 우선 이 60%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란 게 나갑니다. 이제 입주일이 다가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중도금 대출도 상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입주일날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출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잔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년부터 이 잔금 대출이 엄청 빡빡하게 변했었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변했는지 안 좋은 쪽으로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목부터 보시면 전세랑 잔금 대출 DSR 규제 예외 공적 보증 100% 유지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번 년 시작된 지가 이제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2, 3주 안에 또다시 규정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잔금대출 규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자, 작년에 이 DSR 40%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 년부터 실행되는 게 바로 이 2단계 총 대출 2억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DSR 40%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됐었냐면 자, 이게 작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차주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이 있는데 여기 항목에서 다행히도 중도금 대출은 있지만 여기 어디에도 이 잔금 대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잔금 대출이 여기 예외 사항이 없으면 어떤 거죠? 바로 이 40%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또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정확히 명시를 했었습니다.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으로 적용한다. 즉 시행일 전이 언제죠? 바로 1월 1일이죠, 이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던 거는 기존처럼 적용을 하고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되는 건들은 이제부터 이 DSR 40%의 잔금 대출을 고려를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려했던 점이 어떤 거냐면 바로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이게 청약 점수가 높아도 여기 당첨되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청약 점수가 높아도 여기 당첨이 되면 우선 잔금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DSR 40%이기 때문에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금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불과 2주 만에 이 규정을 바꿔버린 거죠, 또다시. 그래서 여기서 기사 내용을 조금 보시면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자금대출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 잔금대출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DSR 40%에 이게 여기에 포함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실제 잔금 대출 받을 때 한도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이거를 제가 표로 또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게 제가 만든 DSR 40% 표인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연봉이 3천만 원이신 분들은 신용대출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잔금 대출을 2억 2천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 정도 집을 이제 청약이 당첨됐다고 하면 중도금 대출을 뭐 50%에서 60% 받았다고 하면 한 3억 6천 정도를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잔금일에 잔금 대출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잔금 대출 한도가 연봉이 3천만 원이신 분들은 2억 2천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순수 내가 또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 바로 3억 8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3억 8천에다가 이 3억 8천의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막 했었었죠. 근데 지금 이 DSR 40%는 이 신용대출을 해버리면 그만큼 이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DSR 40%라는 이 규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돈 없으면 청약 받지 말란 거죠. 여기에 더불어 연소득이 낮으면 대출 받을 생각 하지 말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면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바뀐 거는 어쨌든 지금부터 나오는 청약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DSR 40%를 적용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변동금리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DSR 적용 시 현재 소득이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장기 모기지 주택을 통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책 보완으로 청년 주거 안정도 이뤄낼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라고 하죠. 이 말인 즉슨 뭐 청년층 같은 경우는 DSR 40%가 아니라 뭐 여기에 더해서 20% 뭐 이렇게 아마 제도적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 지금 이번 년부터 나오는 이 청약건들 같은 경우는 이 DSR 40% 규제에 포함이 됐었으나 정말 다행히도 이 2주 만에 잔금대출은 DSR 규제에서 예외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청약건들에 대해서 이 잔금대출은 여러분들 소득이 조금 낮아도 옛날 규정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희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항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너무나 자주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요하게 변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유튜브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